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되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혼자서는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건강 문제, 자산 관리, 자녀와의 관계, 노후 설계까지 결정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죠. 이때 가장 큰 힘이 되는 건 바로 옆에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혼자 고민하며 답을 찾으려 애쓰는 것보다 경험 많은 이의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진리를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이미 잘못된 선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빠진 뒤에야 누군가의 조언을 듣지 않은 걸 후회하죠.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최고의 권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지혜로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고집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살아온 세월이 있고 경험이 쌓였으니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바로 이 지점이 함정입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은 과거의 것이고 세상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만 해도 이자가 쏠쏠했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건강 정보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좋다던 건강법이 지금은 오히려 해롭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혼자서 모든 걸 판단하려 들면 이런 변화를 놓치기 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감정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는 점입니다. 자녀가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부동산 중개인이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말할 때, 보험 설계사가 이 상품만큼은 꼭 들어야 한다고 권유할 때 말이죠. 이럴 때 우리는 냉정한 판단보다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자녀에게 미안한 마음, 손해보고 싶지 않은 조급함, 나이 들어 불안한 심리가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이켜보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결정할 때는 확증 편향에 빠지기 쉽다는 점입니다.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놓은 답을 뒷받침하는 정보만 찾게 되고 반대되는 의견은 무시하게 되죠.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봐도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혜로운 사람의 조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열어줍니다.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시각을 제시해주죠. 때로는 불편한 이야기를 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불편한 진실이 큰 실수를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나이 들수록 주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하려고 합니다. 자녀들도 부모님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솔직한 말을 안 하게 되죠. 그렇게 점점 더 객관적인 조언을 듣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진심으로 나를 생각하는 지혜로운 친구나 선배가 있다면 그 사람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합니다. 혼자 결정하는 것이 독립적이고 당당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결정할 때의 위험성을 살펴봤습니다. 세상에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많습니다. 친척, 친구, 이웃, 심지어 처음 만난 사람까지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놓죠. 하지만 모든 조언이 다 귀한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조언이 인생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까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하는 첫 번째 기준은 이익을 따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언을 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이득을 계산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보험을 권하는 사람, 투자를 권유하는 사람, 사업 제안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본인의 수수료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반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의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입니다. 두 번째 기준은 경험의 깊이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지혜로운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는가입니다. 실패를 경험하고 그로부터 배운 사람,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이 있는 사람의 조언은 무게가 다릅니다. 성공만 해본 사람보다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말이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과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물어보세요. 구체적인 경험담을 솔직하게 나누는 사람이라면 신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듣는 자세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말만 하지 않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습니다.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고 여러분의 감정과 처지를 이해하려 노력하죠. 그런 다음에야 조언을 합니다. 반면 상황도 제대로 듣지 않고 자기 경험담만 늘어놓거나 일방적으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그건 조언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거나 강요일 뿐입니다. 네 번째 기준은 말과 행동의 일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본인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그 말은 공허합니다. 건강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건강 관리를 전혀 안 하는 사람, 검소하게 살라고 하면서 본인은 낭비하는 사람의 조언은 신뢰하기 어렵죠.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하나의 교과서가 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솔직함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척하지 않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다른 전문가를 소개해주기도 합니다. 반면 모든 걸 다 안다는 듯이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된 정보를 자신 있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시간의 검증입니다.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사람, 여러 상황에서 일관되게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진짜입니다.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사람보다 꾸준히 신뢰를 쌓아온 사람을 선택하세요. 급하게 만난 사람에게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맡기지 마시고 오랜 시간 함께한 사람의 조언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짜 지혜로운 사람을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좋은 사람을 구별할 줄 안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고 곁에 두는 것이 더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문화센터 같은 곳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세요. 그림, 글쓰기, 운동, 외국어 등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 같은 것을 배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을 알게 되죠. 이런 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최소한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은 대부분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는 늘 새로운 자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다 보면 비슷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남을 위해 쓰는 사람들은 대체로 이타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자연스럽게 인생에 대한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죠. 봉사활동은 일주일에 한두 시간만 투자해도 충분합니다. 급식소, 도서관, 복지시설 등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보세요. 세 번째 방법은 기존 관계를 재정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만 찾을 게 아니라 이미 알고 지내는 사람들을 다시 살펴보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옛 친구, 직장 동료, 동창 중에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분명 있을 겁니다. 용기를 내어 먼저 연락해 보세요. 커피 한잔 하자는 가벼운 제안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고 오히려 세월이 쌓이면서 더 깊어지는 우정도 있습니다. 과거의 인연을 다시 이어가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멘토를 찾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10년, 20년 먼저 노후를 보내고 있는 선배들 중에서 본받고 싶은 사람을 찾아보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 말입니다. 그런 분께 솔직하게 다가가 보세요. 인생 선배로서 조언을 구하고 싶다고, 가끔 만나 뵙고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삶의 보람이 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방법은 독서 모임이나 토론 모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자리에는 지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다 보면 서로의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도서관이나 서점에서 진행하는 모임을 찾아보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관심사가 맞는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종교 공동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성당, 절 등 종교시설에는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온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삶의 풍파를 겪으면서도 믿음을 지켜온 지혜로운 분들이 계시죠. 정기적으로 만나는 구조가 이미 갖춰져 있어서 관계를 유지하기도 쉽습니다. 신앙이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먼저 다가가는 용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 때문에 또는 거절당할까봐 먼저 손 내밀기를 주저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은 관계는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는 사람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열심히 만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험을 하십니다. 바쁘다는 핑계, 귀찮다는 생각, 상대방이 먼저 연락하겠지 하는 기대 때문이죠. 하지만 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꾸준히 물을 주고 돌봐야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정기적인 만남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든 한 달에 한 번이든 규칙적으로 만나는 날을 정해보세요. 매주 수요일 오전에 산책하기, 매달 첫째 주 금요일에 차 마시기처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습관이 되면 특별히 약속을 잡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만나다 보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게 되고 작은 변화도 함께 나눌 수 있죠. 두 번째는 진심 어린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즘 어떤 고민을 하는지, 무엇을 걱정하는지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물어봐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말한 건강검진 결과는 어땠는지, 손주 입학은 잘 준비되고 있는지, 이런 작은 것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내 말을 기억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되죠. 세 번째는 솔직한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이야기만 하다 보면 관계가 깊어지지 않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만 반복하다 보면 만남이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진짜 속마음을 나눠보세요. 요즘 무엇이 불안한지, 어떤 결정 앞에서 고민하는지, 자녀 문제로 마음이 어떤지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면 상대방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렇게 서로의 약한 모습까지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깊은 관계입니다. 네 번째는 함께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함께 활동하면서 대화하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산책하면서, 등산하면서, 요리하면서, 전시회를 보면서 대화하면 부담이 덜하죠. 특히 새로운 것을 함께 배우는 경험은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듭니다.
같이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여행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서로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성취감을 같이 느끼면서 유대감이 깊어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조언이 도움이 되었다면 꼭 말로 전하세요. 지난번에 해준 말 덕분에 좋은 결정을 내렸다고, 그 충고가 큰 힘이 되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걸 알 때 기쁨을 느낍니다. 작은 감사 표현 하나가 관계를 오래 지속시키는 힘이 됩니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조언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조언을 듣고 나서 실제로 행동에 옮기고 그 결과를 공유하세요. 권해준 책을 읽고 느낀 점을 이야기하거나 소개받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후기를 전하거나 이런 피드백이 중요합니다. 자기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사람을 보면 더 진심으로 도와주고 싶어집니다. 일곱 번째는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주거나 한쪽만 받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때로는 내가 조언을 구하고 때로는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또 만남의 장소나 시간도 서로 배려하면서 정해야 합니다. 늘 한쪽만 양보하고 맞춰주는 관계는 결국 피로감을 낳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단점이 있고 때로는 실수도 합니다. 작은 일로 서운해하거나 한두 번의 실망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지 마세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관계가 오래 지속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성장하려는 마음입니다. 지금까지 왜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이 최고의 권위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관계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누군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 결혼을 결심할 때, 자녀를 키울 때, 그리고 지금 노후를 준비하는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는 결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경험이 많아도 한 사람의 시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바로 그 한계를 채워주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나이가 많은데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가능할까? 이미 늦은 건 아닐까 하는 걱정 말입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시기입니다. 은퇴 후의 삶, 건강관리, 자산관리, 가족관계 등 중요한 결정들이 앞으로 더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결정들을 혼자 감당하기보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무엇을 시작하면 좋을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 주변을 둘러보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롭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선배 중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 당장 전화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안부를 묻고 시간이 되면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가까운 복지관이나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찾아보세요. 관심 있는 분야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처음엔 낯설고 어색하겠지만 몇 번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내가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관심을 보이면 됩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심 어린 관심에 긍정적으로 반응합니다. 네 번째는 이미 가진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고 더 자주 연락하고 더 깊은 대화를 나눠보세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이야말로 여러분을 가장 잘 이해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곁에 두고 싶다면 나 자신도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경험을 쌓으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 모습이 좋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도 곁에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면 외롭고 불안한 노후를 보내게 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풍족하지 않더라도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권위는 지위나 재산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로운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은 잘못된 선택으로부터 여러분을 지켜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외로움을 달래주고 삶의 의미를 되찾게 해줄 것입니다. 그들의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노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발걸음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노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